자, 2장 등기법 2장 들어갈게요. 381페이지. 등기기관과 설비. 그러니까 등기기관 하면 이제 등기하는 곳, 등기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등기소에서 등기하는 권한이 있는 자가 등기관. 설비 그러면 등기부. 그래서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이렇게 공부하시는 데가 2장이에요. 그래서 좀 중요한데 등기부 쪽이 좀 중요하고요. 등기부 어떻게 양식이 어떻게 되는지. 자, 일단 등기소부터 가겠습니다. 자, 등기소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관서 또는 등기사무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으로서 현재 등기사무는 지방보험 등기과, 지방보험 지원의 등기계, 관할 구역에 있는 각종 등기소에서 취급한다. 그래서 지금 등기소라고 하는 것은 성질상 개념이고요. 등기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하고 현실 명칭은 지난번에도 우리 질문하셨던데 등기소일 수도 있고요. 지방법원에 가시면 등기과, 등기회 이런 데도 다 등기소예요. 그다음에 등기국도 있어요. 등기국 이런 데가 다 등기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등기소는 관할이 있다. 관할. 그래서 그 지역별로 구역을 나눠 가지고 등기사무를 처리한다고. 그래서 그 담당하는 구역을 관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등기는 아무 등기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한다? 관할 등기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 관할을 위반하면 무조건 무효라고 그랬죠. 아까 형적 요건에서 그런 얘기였고요. 관할은 그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따로 정합니다. 규칙에서 어디 지역은 어느 등기소에 관할하고 이게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2번에 보시면 관할 등기소의 지정, 이건 좀 주의하시는데 부동산이 여러 개의 등기소 관할구에 걸쳐 있을 때에는 신청을 받아 밑줄 신청을 받아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한 상급법원의 장이 관할 등기소를 지정합니다. 뭐 지금 현재 관할이 어디냐 그런 건 시험에 내는 게 아니니까 옛날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은 좀 관할이 바뀌었는데 자 여기에 구로가 있다고 할게요. 구로 서울에 가면 구로가 있어요. 그럼 이쪽이 이제 구로예요. 서울시 경계고요. 시경계 이쪽은 안양은 수원지방법원. 자, 안양 등기소. 자, 이쪽은 안양시고 이쪽은 서울의 구로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쪽 구로에 있는 부동산은 관할 등기소가 어디고? 구로 등기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안양에 있는 부동산은 안양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인 거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서울시하고 안양의 경계인데 자, 여기에 토지가 있고 자, 여기에 토지가 있다 할게요. 자, 이 토지는 어디에 있는 토지? 구로에 있는 토지니까 관할 등기소는 구로 등기소. 이 토지는 안양에 있는 거니까 안양 등기소. 그런데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고. 건물은 지금 토지는 지금 몇 필지죠? 이쪽이 한 필지, 이쪽이 한 필지니까 두 필지잖아요. 근데 건물은 단위가 개인데 한 개의 건물을 두 필지에다가 한 개 지을 수도 있다. 두 필지, 대지가 두 필지인데 건물을 한 개 지을 수도 있다고요. 한 개 지을 수 있고요. 근데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두 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서 지을 수도 있어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관할은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지금 이 건물의 소재지가 어디예요? 건물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구로하고 안양에 걸쳐 있잖아요. 그럼 이 건물의 관할 등기소가 어디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의 부동산에 관할 등기소는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양쪽에 다 걸쳐 있잖아요.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정해야 된다고. 어디하고 어디 중에서. 어디하고 어디 걸쳐 있어요. 구로 등기소하고 안양 등기소 걸쳐 있잖아요. 그럼 이 건물의 관할 등기소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된다. 그걸 정해주는 데가 상급법원장이라고. 아까 미줄 치었죠. 누가 지정한다? 상급법원장. 둘째 줄에 동그라미 치세요. 거기 좀 상급 법원장이 지정합니다. 상급 법원장이 지정을 하는데
자, 보세요. 이게 무슨 개념? 상급보원장이라는 개념이 이거예요. 자, 이거 구로등기소예요. 어디 소속이죠? 서울 남부지방법원. 예. 자, 그다음에 요 안양등기소 어디 소속이죠? 수원지방법원. 예. 자,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면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최초의 등기, 보존 등기 어디다가 신청해요? 어? 어디에다가 신청해야 돼? 등기는 관할등기소에다가 신청해. 자, 건물 지은 사람이 보존 등기 신청하려고 해요. 관할등기소. 관할등기소가 어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요걸 먼저 정해야 돼. 뭘 먼저? 관할. 그럼 요거를 누가 지정해 준다? 상급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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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상급보원장이 지정을 해주는데, 자, 수원지방보원장이 이래요. 자, 수원지방보원장이 이 건물 이렇게 지었는데, 야, 너네 구로등기소에서 담당해. 우리 애들 바빠. 그건 서울 남부지방보원장 기분 나빠요? 나쁘지. 지금 누가 뭐라 그랬어요? 수원지방보원장이 우리 애들 바쁘니까 요 건물은 니네가 담당해. 관할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애들도 바빠. 그럴 수 있잖아요. 여기 무슨 지방법원? 서울 남부지방법원. 여기 무슨 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지방법원 동급이라고. 지방법원 동급이니까 위에서 정리해주라고. 지방법원 위에. 어디예요? 고등법원. 개념 이해하셨나요? 고등법원하고 고등법원이 서로 달라. 그럼 그 위에 어디서? 대법원.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고법원이 어디죠? 대법원 밑에가 고등법원 밑에가 지방법원 이 개념이라고. 그래서 지방법원이 서로 다르면 어디서 정해주는 거고, 고등법원장이 정해주는 거고, 고등법원도 서로 다르면 대법원장이 지정해 줍니다. 이 개념을 뭐라고 한다? 상급법원장. 그 상급법원장이 대법원장일 수도 있고 고등법원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요, 지방법원 밑에 또 있죠. 지원이 있어요. 근데 같은 지방법원인데 지원이 다르다. 그러면 누가 정해주냐? 지방법원장이 지정을 해줍니다. 그것을 상급법원장이라 하고, 그럼 요거는 상급법원장이 누굴까요? 혹시 요거 서울하고 여기 경기도잖아요. 서울, 경기도, 강원도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에요. 서울, 경기도, 강원도를 다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정해준다? 서울고등법원장이 지정을 해줍니다. 근데 서울고등법원장이 상급법원장이 되는데, 여기서 서울고등법원장이 알아서 지정해주는 게 아니라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지 지정해준다고. 자동으로 지정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읽으시면, 부동산이 여러 개의 등기소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무엇을 받아? 신청을 받아. 밑줄 치라고 그랬죠, 제가? 신청을 받아. 그래서 나중에 문제 연습하고 하실 때 직권으로,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상급법원장이 알아서 직권을 해주는 게 아니라 뭘 한다? 신청을 받아서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누가 한다? 상급법원장이 지정합니다. 대법원장, 그럼 틀린 지문입니다. 지방법원장 해도 틀린 지문이고, 뭐라고 한다? 상급법원장. 자, 그 다음에 8한 3번 관할의 변경. 이건 쉬워요. 관할이 바뀌는 것을 관할의 변경 그래요. 뭐 행정구역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할이 바뀌는 관할의 변경. 넘기시고.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등기사무의 위임. 다른 등기소로 관할을 넘겨주는 것을 위임이라고 합니다. 위임.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대법원장이. 둘째 줄 끝에. 등기사무의 위임은 대법원장이 교통사정, 등기사무의 양등기 사유로 다른 등기소에 위임할 수 있다. 자, 위임은 누가 한다? 대법원장. 동그라미 쳐주시고, 대법원장. 등기사무의 정지, 등기소에 그 사무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때 대법원장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 어떤 지역에 큰 수해가 났어. 등기소가 다 물에 잠겼어. 마비가 되겠죠? 예, 그러면은 대법원장이 기간을 정해서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그게 등기사무의 정지예요. 예, 그 누가 한다고요? 대법원장.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했을 때 간단하게 이제 주어들은 기억하세요. 등기사무의 관할의 지정 누가 한다? 상급법원장. 그다음 관할의 위임
대법원장, 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기관으로 가겠습니다. 등기관. 자,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주사부 중에서 지방법원장 동그라미.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 지원장의 지정을 받아 등기사무를 행하는 자이다. 그래서 등기소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등기관이라고 하는데 등기관은 누가 지정한다?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 지방법원에 지원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등기관은 대법원장이 지정한다. X라고요. 그래서 등기소는 지방법원 소속이에요. 지방법원 소속. 그래서 지방법원장이 지정을 하고, 그럼 지금까지 권한자 4사람 했네요. 관할의 지정, 상급법원장, 등기사무 위임, 대법원장, 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 등기관 지정, 지방법원장 이렇게 4개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는 등기관의 업무 처리 제한. 일단은 2번에 등기관은 밑에 2번에 1. 등기관은 밑줄 자기,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자기,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이 사람들을 배우자 등이라고 합니다. 배우자 등. 배우자 등 하면 누굴 말해요? 자기, 배우자, 그 다음에 사촌인의 친족. 자, 등기를 하는 사람이 등기관이죠. 그다음에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등기 신청인. 등기해달라고 하는 자하고 등기해주는 자가 너무 가까운 사이면 거짓으로 할 염려가 있죠. 불공정할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가까운 사이면 제한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등기관의 업무 처리에 제한이래. 제목이 노란 제목이 등기관의 업무 처리에 제한. 등기 신청인하고 등기관이 너무 가까운 사이면 제한이 있다. 그래서 어떤 정도 가까운 사이면 자기 등기관 자기가 신청하고 자기가 등기해줘.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사촌인의 친족 관계에 있으면 일단은 일종의 보증인으로서 참여인 2명 이상을 참여시켜서 등기해야 돼. 이 등기가 맞다라고 하는 일종의 보증인이에요. 그걸 참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인 2인 이상을 참여시켜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한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시면 맨 마지막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이런 말 나오죠. 맨 밑에 줄에. 그래서 아까 배우자 등이 누구였죠? 자기,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사촌인의 친족인데 이 관계가 끝난 후에도 역시 제한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2명 이상 참여시켜서 등기하라 이 얘기예요. 자, 배우자 등 자기와의 관계가 끝나는 건 없죠? 그 다음에 배우자의 관계가 끝날 수 있죠? 이혼하면 그럼 이혼한 전처가 와도 2명 이상 참여시켜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촌인의 친족 관계가 끝나도 마찬가지예요. 친족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뭐가 있어요? 친족 관계가 끝나는 게 뭐가 있어요? 사촌인의 친족이라고 했잖아요. 친족 관계가 끝나는 게 뭐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망했으면 이제 사람이 아닌 거고. 이혼이 그렇죠? 이혼? 여러분들 친족 그러면 2개예요. 인척하고 혈족. 자, 장인어른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시아버지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법적으로 아버지도 아버지고 시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해요. 친족이라고. 되셨나요? 근데 친족은 2종류가 있어요. 인척이 있고 혈족이 있어요. 친족은 뭐랑 뭐가 있다고? 인척이 있고 혈족이 있어요. 인척은 결혼해서 친족되는 거. 결혼해서 친족되는 게 뭐예요? 인척. 그럼 아버지는 시아버지는 배우자의 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럼 나한테도 아버지가 되는 거라고. 되셨나요? 뭐가 되는 거예요? 인척이에요. 인척도 친족입니다. 그 다음에 혈족 그러면 피를 나눈 사이. 됐습니까? 피를 나눈 사이가 뭐가 되고? 혈족. 그래서 촌수 계산은 동일 조상에 대한 촌의 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 자식이 몇 촌이에요?
부모 자식이 일촌이라고. 그러면 할아버지하고 손자는 아버지의 또 아버지니까 1촌 더하니까 2촌이죠. 되셨습니까? 예. 그럼 삼촌은 왜 삼촌이 되는 거죠? 동일 선조에 대한 합의예요. 그러니까 삼촌의 아버지하고 내 할아버지랑 같나? 삼촌. 아버지 동생. 그러면 삼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제 할아버지잖아요. 그럼 동일인에 대한, 동일 조상에 대한 촌수의 합이 촌수라고. 그럼 나한테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몇 촌? 2촌. 근데 삼촌하고 할아버지한테 갔을 때는 아버지니까 1촌이니까 합치면 몇이 돼요? 3촌. 그래서 나랑 몇 촌이 되는 거예요? 3촌이 되는 거죠. 그럼 삼촌의 자식은 1촌이 또 늘어나는 거니까 4촌. 이게 촌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 촌이네? 4촌이네. 되셨습니까? 네, 됐고요. 우리 어렸을 때 배웠죠. 근데 또 요새 또 젊은 친구들은 안 배운 친구들도 있더라고. 네. 옛날에요. 이게 중개사 시험에 옛날에 그 8회 전에는 한자로 나왔거든요. 옛날 공인중개사 시험이. 그래서 옛날에 한자 공부를 했어요. 한자 공부. 법 공부를 한 게 아니라 한자 공부를 해서 시험지가 한자로 나왔고, 그때 기출 문제가 다음 중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당숙, 2번 백부, 3번 진력, 4번 조부. 그러니까 이건 뭘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건. 촌수를 알아야지 문제를 푸는 거지. 되셨습니까? 예. 진력하면 조카면 몇 촌? 3촌. 삼촌이 저를 뭐라 그래. 조카라죠, 조카. 예, 조카하고 삼촌은 몇 촌? 3촌. 그때 문제 봤으면 다 틀렸겠다. 예. 예. 당숙 5촌. 5촌 당숙이라고 하죠. 5촌 당숙. 답이 당숙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몇 촌이네? 4촌이네. 예, 4촌이네. 요새는 그런 문제 안 냅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상식으로 이해하세요. 예. 자, 어쨌든 그냥 법조문 그대로 내요. 자, 몇 촌이네 친족? 4촌 이내의 친족. 자, 그러면 아까 장인어른은 친족이에요? 장인어른은 친족이라고 인척이니까 몇 촌이죠? 부부는 몇 촌인가? 부부는 무촌이에요?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그러면 장인어른이면 배우자의 아버지니까 나랑하고도 몇 촌이에요? 1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혼을 했다고. 이혼했어. 그럼 배우자와의 관계도 끝나지만 인척 관계도 끝나는 거죠. 이혼했으니까 인척 관계가 끝난다고 해서 친족 관계가 끝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이혼하면 뭐가 끝나는 거야? 친족 관계가 끝납니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사촌인의 친족 그런 거 정도 기억하시고 친족 관계가 끝난 후에도 역시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친족 관계가 끝나도 제한 사유입니다. 맨 마지막 말 친족 관계가 끝나도 다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자, 그다음에 등기부를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등기를 보셨는데 등기부는 우리가 전산 등기부고 현재 하나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정보를 등기 기록이라 한다. 하나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정보를 뭐라 한다? 등기 기록. 그래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의 등기 기록이 있다. 하나의 부동산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1 부동산 1 등기 기록 원칙. 그래서 하나의 등기 기록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표제부, 갑구, 을구.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잠깐 보셨죠? 표제부, 갑구, 을구. 385페이지. 385페이지. 맨 위에가 표제부. 그잖아요? 맨 위에가 표제부. 중간에가 갑구. 맨 밑에가 을구. 그래서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합쳐서 하나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 기록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낮에 특강 했는데 이 등기 기록 보는 거 좀 자세히 해봤거든요. 그래서 시간 있으실 때 연말에 그 특강 된 거 한번 쭉 보세요. 등기법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표제부는 뭘 쓰는 데죠? 뭘 써요? 이거 쓰는 거예요. 부동산 표시.
물건 쓰는데 부동산 표시하는 데가 뭐다? 표제부고 갑구는 뭘 써요? 소유권.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 외의 권리.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자, 385페이지 385페이지 양식을 다시 한번 볼게요. 표제부가 나오고 자, 맨 앞에 표시번호 보이세요? 네, 맨 앞에 표시번호 보이세요? 네, 동그라미 치십시오. 표시번호. 그래서 표제부는 표시번호라고 하고요. 밑에 갑구나 을구는 순위번호라고 적혀 있어요. 동그라미 치세요. 순위번호. 순위번호. 용어가 달라요. 표제부는 표시번호. 갑구나 을구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올해도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네, 자, 표시번호, 이제 표제부 봅니다. 표시번호 1번. 접수 2000년 1월 15일. 소재 지번. 읽어보실래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0. 그래서 소재는 종로구 사직동 여기까지가 뭐예요? 소재 사직동까지가 소재 10 이게 지번 소재 지번 썼고 지금 토지니까 토지 등기부입니다.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 따로따로 있죠. 자 이건 토지니까 지목도 썼네 옆에. 지목은 뭐다? 대다. 면적은 359제곱미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나왔네요. 맨 앞에다가 무슨 번호 쓰고 표시번호 쓰고 자 그 다음에 갑구나 을구를 봅니다. 갑구나 을구는 양식이 똑같아요. 갑구나 을구는 맨 첫 번째가 순위번호 나오고 보이세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등기 목적. 용어가 등기 목적. 제가 아까 첫째 시간에 잠깐 썼는데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고 할게요. 등기 목적이 뭐예요? 소유권 이전. 그 등기 내용을 뭐라고 한다? 등기 목적 그럽니다. 등기 목적. 그럼 갑구 1번 등기 목적은 뭐고?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이 소유권 이전 자동으로 된 건 아니에요. 신청을 했을 거라고. 그래서 신청해서 받는 게 접수. 그래서 접수가 언제? 2010년 5월 7일. 제 5762호. 이게 접수번호예요. 제 5762호. 이게 무슨 번호? 접수번호. 그래서 매 등기소마다 1년에 한 번씩 연번을 다시 매겨요. 접수받은 순서. 이게 접수번호입니다. 접수번호. 그 다음에 등기 원인. 2010년 5월 6일 매매. 그러니까 이 등기는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했다는 얘기죠. 원인이 뭐라고? 매매고요. 맨 밑 끝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내에 소유권 이전돼서 누가 앞으로 소유권 이전됐다? 김동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나왔죠? 예, 이렇게 등기가 됐습니다. 이게 갑구의 첫 번째 1번 등기였고 을구를 봅니다. 을구, 맨 밑에 을구.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접수 2012년에 됐고요. 등기 원인은 뭐라 됐어요? 12년 10월 3일 설정 계약. 채권 최고액은 금 5천만 원이고 채무자는 김동성. 김동성이 아까 위에 소유자였죠. 소유자였는데 주소는 사직동 10번지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18463 쭉 나오고요. 사직동 지역 나왔습니다. 자, 갑구에서 소유자 김동성에서 주소까지를 동그라미 치세요. 갑구에서 맨 끝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소유자에서부터 사직동 10번까지 있잖아요. 두 줄. 전체를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권리자 쓴 거죠. 권리자.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니까 권리자는 누구예요? 소유자 얘기한 거잖아요. 그 소유자. 권리자를 쓸 때는 인적사항 3개를 쓰는 겁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요 3개를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권리자 파트예요. 자, 그럼 을구의 권리자 부분을 동그라미 칠 건데 을구의 권리자는 밑에 쪽에 나오죠. 밑에 쪽에 근저당권자 우리은행서부터 사직동 지점까지 그 세 줄 있죠. 그걸 동그라미를 크게 치세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을구에 지금 근저당권 설정 등기니까 권리자가 누구예요? 근저당권자라고 써져 있죠. 근저당권자 시작하고 우리은행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뭘 쓰는 거예요?
권리자를 쓴 거예요. 그럼 등기부에 권리자를 쓸 때는 3개 씁니다. 뭐뭐 쓴다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렇게 3개 쓰는데 요거는 우리은행은 회사잖아요. 법인. 그럼 법인이면 명칭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쓰는 건데 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등기용 등록번호를 써요. 무슨 번호? 등기용 등록번호. 거기 184636 이렇게 이 번호를 무슨 번호라고 한다? 등기용 등록번호. 등기용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니에요. 무슨 번호라고 한다고요? 등기용 등록번호. 등기부에 쓰는 등기할 때 쓰는 번호다. 해서 이름이 등기용 등록번호. 이건 나중에 또 공부하실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무소 소재지가 나왔죠. 사무소 소재지. 종로구 사직동 100번지다. 이거 나왔고요. 네. 자, 그다음에 사직동 지점. 이게 금융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지점도 써줍니다. 지점. 네, 지점. 이거 취급 지점. 네. 그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종로구 사직동 100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은행 본점 소재지요. 말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부산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 그래도 주소는 서울 종로구 사직동 100번지 본점 소재지가 나오고 그 밑에가 이 저당권 대출의 취급 지점만 가로 안에 써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지점의 주소까지는 안 써요. 말뜻 이해하셨나?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근저당권 등기를 봤을 때 맨 끝에 권리자 부분이 밑에 쪽에 있었죠? 밑에 쪽에 근저당권자 누구누구 써져 있잖아요. 그거 말고 위에 써져 있는 내용 있죠? 채권, 최고의, 그 다음에 채무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 있죠. 예, 그게 근저당권 등기할 때 꼭 써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기타 사항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끝에 칸 이름이 뭐예요? 맨 끝에 칸 이름이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칸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뭘 쓰라는 얘기예요? 권리자도 쓰고 기타 쓸 거 있으면 쓰라는 그래서 이름이 권리자 및 기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 그럼 권리에 관한 등기할 때는 권리자만 쓰는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권리자도 쓰고 기타 쓸 게 있으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등기할 때는 뭘 쓴다? 지금 보시는 거 채권, 최고액하고 채무자 이런 거 씁니다. 나중에 뭐 전세권 등기하면 전세금하고 범위 이런 거 쓴다. 그럼 전세금하고 범위가 어디에 나올까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써 있어요. 되셨나요? 네, 맨 끝에 전세권자도 나오고 전세금, 범위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등기기록 양식을 보셨고 다시 돌아오시면 383페이지에 맨 밑에 표로 되어 있어가지고 등기기록의 구성 한번 글로 읽어볼게요. 등기기록은 첫째 기업,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가 있고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동산 고유 번호는요. 전산 등기 처리하기 위해서 붙이는 번호예요. 여러분들 지적법에서 공부하셨던 그 고유 번호 아닙니다. 그 고유 번호 아니에요. 예, 이건 우리가 전혀 신경 쓸 번호가 아닙니다. 그 전산 시스템 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코드 번호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지 마시고 자, 어디 빌라 건물이라고 할게요. 자, 이 빌라는 가동 한 동이 있고 그다음에 소유권을 2개로 나눴어요. 101호, 201호 이렇게 소유권을 둘로 나눴어요.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하나인데 여러 개의 소유권으로 나누는 것을 구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구분. 그럼 이 건물은 소유권이 나눠져 있죠? 몇 개로? 2개로. 그럼 이건 무슨 건물이에요? 구분 건물이라고 합니다. 구분 건물. 그럼 이 건물은 등기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 전체 건물을 표시하는 표제부가 있어요. 전체 건물은 요 가동 건물 얘기하는 거죠. 네, 가동. 요 전체 가동 건물 표시하는 것을 일동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일동의 건물. 일동의 건물에 대해서 표제부가 있어요. 표제부가 있고 101호, 201호 이런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부분?
전유 부분 몇 개 있죠? 2개가 있어요. 그럼 전유 부분이 있으면 전유 부분 자 101호다. 그럼 101호 부분에 대해서 표제부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1호의 소유자가 나오는 갑구. 101호에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다 그러면 을구. 그럼 201호에 대해서도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해요. 전부에 대하여. 그럼 이 빌라 가동 건물은 몇 개의 등기록이 있다? 몇 개의 등기록이 있다? 한 개의 등기록이 있다. 전부. 이게 전부잖아요. 이 전부에 대하여 몇 개의 등기록을 사용한다? 한 개의 등기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빌라 건물 몇 개 등기록이 있어요? 한 개 있다니까. 한 개의 등기록이 있어요. 한 개의 등기록인데 보통 한 개의 등기록은 보통은 표제부 하나 있죠? 아까 일반적인 거 보자. 표제부 하나 있고 갑구 하나 있고 을구 하나 있고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등기록이잖아요. 그런데 구분 건물은 한 개의 등기록에 표제부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표제부가 여러 개 있고 갑구도 여러 개 있고 을구도 여러 개 있는 거라. 이 전부 이게 키워드예요. 전부를 몇 개의 등기록으로 사용한다? 한 개의 등기록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1부동산 1등기록 원칙의 예외라고 합니다. 자, 이거 몇 개의 건물인가요? 몇 개의 건물인가요? 2개의 건물이에요. 2개의 건물. 한 동의 건물이고. 자, 동이란 말하고 개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자, 몇 동? 한 동, 가동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건물이 몇 개냐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개수예요. 몇 개 있죠? 소유권이? 2개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101호도 팔고 201호도 팔았어. 그럼 매매 몇 개 한 거예요? 101호도 팔고 201호도 팔았어. 그럼 몇 개 매매한 거야? 2개 매매한 거라고. 그러니까 몇 동인데 한 동인데 건물은 2개 있는 거예요. 이런 건물을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럼 이 건물이 전부 몇 개인데요? 2개인데 등기록은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럼 원칙은 뭐였죠? 원칙은 한 개의 부동산에 한 개씩 등기록이 있는 게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건물이 여러 개인데 등기록은 한 개라고 하니까 1부동산 1등기록 원칙이 예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물어봅니다. 구분 건물 또는 집합 건물 같은 말이에요. 구분 건물이나 집합 건물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 자, 중간에 383페이지에 자, 구분 건물 등기록 봅니다. 구분 건물 등기록 찾으셨어요? 중간에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에 구분 건물의 등기록 읽겠습니다.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록을 사용한다. 그 문장 별표 치세요. 구분 건물 등기록은 별표를 치십시오. 383페이지 밑에 저 중간에 양가로 2번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그 부분 별표라고. 자, 다시 읽습니다. 조문 거의 외우다시피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무엇에 대하여? 전부에 대하여 몇 개의 등기록? 한 개의 등기록을 사용합니다. 키워드가 뭐라고요?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조문 가지고 틀리게 막 낸다고. 각 전유분마다 한 개의 등기록을 사용한다. X. 각 전유분마다 한 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뭘?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록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한 개의 등기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한 개의 등기록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한 개의 등기록에 일단 전체 건물에 대한 뭐가 나오고 표제가 나오고 그럼 전체 건물을 뭐라고 표현한다? 1동의 건물 이렇게 표현. 1동의 건물은 표제부만 두고 1동의 건물은 표제부만 두고 그다음에 각 전유분마다 다시 또 뭐가 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각각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의 등기록이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 383페이지
386페이지를 보세요. 386페이지. 386페이지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게 처음부터 조금 자주 보셔야지 나중에 안 어려운데요. 네, 여기가 포인트예요. 네, 아파트 같은 빌라 같은 건물은 여기가 포인트라고. 표제부 종류가 2개인가? 표제부 종류가 2개라고 해요. 요거는 어디 표제부고? 일동의 건물의 표제부. 요거는 전유분 건물의 표제부예요. 올해도 나온 겁니다. 갑구나 을구는 모든 등기록 양식이 똑같아요. 아까 앞에서 토지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갑구나 을구는 똑같아서 우리 책에 갑구나 을구는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책에는 생략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 책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여기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고. 어디요? 표제부. 그럼 위쪽에 가시면 위쪽에 386페이지에 위쪽이 뭐라고 표되어 있죠? 일동의 건물의 표제부라고 되어 있죠? 네, 일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간쯤에 가시면 무슨 건물의 표제부? 구분 건물의 표제부라고 되어 있죠? 네, 구분 건물의 표제부. 그렇게 내기도 하는데 법상 표현은 전유 부분 표제부예요. 요거 무슨 표제부? 전유 부분 표제부. 근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구분 건물의 표제부. 그렇게 나와도 101호 표제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식은 법 표현은 무슨 부분? 전유 부분 표제부. 자, 그럼 1동 건물의 표제부를 볼게요. 1동 건물의 표제부를 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보이세요? 거기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386페이지에요. 386페이지에 맨 위에 1동 건물의 표제부에서 맨 위쪽에는 가로 해놓고 1동 건물의 표시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예, 네, 그 동그라미 치세요. 1동 건물 표시. 1동 건물의 표시.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좀 내려오시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보이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보이시죠? 동그라미 치세요. 네, 그렇게 2개로 나눠져 있다고. 어디 표제부가? 1동 건물의 표제부가. 자,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전유분 표제부. 그럼 이제 좀 찾기 쉽겠다. 전유분 표제부는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여기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네, 밑에 쪽에는 대지권의 표시. 보이세요? 이건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치시고 자꾸 보세요. 자꾸 익숙해야 돼. 둘씩 나눠져 있는 거예요. 1동 건물 표제부에는 뭐하고 뭐가 나오고 1동 건물의 표시가 나오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가 나오고 전유분 표제부는 전유분 건물 표시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대지권 표시.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칠판 먼저 개념 먼저 보고 책 볼게요. 1동 건물 표제부니까 일단 이 건물 표시해야죠.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하는 데잖아요. 이거 무슨 건물 표제부니까? 1동 건물 표제부니까 일단 이 건물 표시해야 돼. 전체 건물 표시된다고. 그 다음에 이건 어디 표제부? 전유분 표제부니까 일단 무슨 건물 표시해야 돼? 전유분 건물 표시해야 되잖아요. 이게 건물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쪽 부분에다가는 대지권과 관련된 내용을 써줘요.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빌라, 아파트 소유자들이 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소유자들은 대지 지분도 있나? 아파트 소유자들은 아파트 건물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대지, 땅에 대한 권리도 있잖아요. 그걸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그 땅에 대한 권리, 즉 대지권에 관한 내용도 써준다고. 밑에 하단부에다가. 그런데 여기 표제부, 어디 표제부죠? 1동 건물 표제부에다가는 그 토지가 어떤 토지인지를 써줘. 그래서 요거의 주어는 토지예요. 그래서 이게 특이한 겁니다. 건물 등기부인데요. 건물 등기부인데 건물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뭐도 표시한다. 토지도 써준다 이런 말이에요. 토지인데 아무 토지나 써주는 게 아니라 이 아파트 소유자들이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를 쓰겠죠. 아무 땅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한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이렇게 표현한다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이 나오면 전유 건물에다 밑에다가 이게 101호다. 그럼 101호 소유자가 대지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뭘 써준다? 대지권을 써준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자, 맨 위에 자, 1동 건물 표지부에 1동 건물 표시부 보니까 표시번호 1번 접수 2004년 10월 7일 소재지번 건물명칭 건물번호. 자, 서울특별 강남구 도곡동 100의 1회 1필지 공공아파트 101동. 이게 뭘 쓴 거예요? 올해 기출지문이에요. 소재 제목이죠. 소재 지번 그 다음에 건물 명칭 땡땡 아파트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건물 번호 몇 동이다? 101동이다 나오죠? 나왔잖아요. 예, 그럼 101동, 102동 이렇게 있나 봐. 이건 몇 동? 101동 나온 거. 101동 표지부란 얘기네요. 이 땡땡 아파트는 101동이 몇 층 아파트래요? 오른쪽에 내역이 5층 아파트라고 나왔죠? 5층 아파트. 각 층의 면적 쭉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는 게 지금 101동 전체를 보여주는 게 무슨 건물이라고 표현한다? 1동 건물의 표시라고 합니다. 1동 건물. 그럼 이 101동 소유자들은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 대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어떤 토지인지 밑에다가 토지를 표시했다고. 토지 표시. 그래서 두 필지 가지고 있네. 밑에 토지가 두 필지 나오는 거 보이세요? 예, 그래서 이 아파트는 대지가 두 필지다 이 뜻이 된다고. 두 필지가 1 몇 번지요? 도곡동 1번이 서울특별 강남구 도곡동 100의 1번지고 2번 토지가 서울특별 강남구 도곡동 100의 2번 토지고 그래서 100의 1번지하고 100의 2번지 지목하고 면적 쭉 나온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토지를 표시할 때 앞에다가 1, 2 번호 썼죠. 1, 2 번호 쓴 이걸 일련 번호라고 합니다. 1, 2 이렇게 번호 매긴 걸 무슨 번호? 일련 번호. 일련 번호. 그래서 일련 번호는 이 토지가 한 필지라도 생략할 수가 없어요. 뭐냐, 이 아파트 단지 지금 대지가 요 땡땡 아파트는 단지가 몇 필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두 필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 필지일 수도 있냐고. 한 필지일지라도 꼭 1이라고 쓴다고. 앞에다가 예, 그거 1, 2 그게 쓴 번호가 무슨 번호? 일련 번호. 그래서 자, 지문이 이런다고요. 대지가 한 필지라도 일련 번호는 생략할 수 없다. 맞는 말이라고요. 한 필지라도 꼭 1이라고 써라 이 말이에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전유 부분 갑니다. 전유 부분. 자, 전유 부분이 자, 전유 부분 건물 표시해 가지고 표시번호 1번에 건물 번호가 1층 101호 나왔네요. 보이세요? 1층 101호. 1층 101호. 그러면 이 건물 표시할 때요. 소재 지번은 쓸 필요가 없죠. 무슨 건물 지금? 전유 부분은 1층 101호 나왔잖아요. 소재 지번 건물 명칭은 여기서 썼죠. 아까 위에서 몇 번지고 땡땡 아파트 썼잖아요. 올해 기출문제입니다. 올해도 맞는 말을 갖고 옛날엔 틀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 건물 표시할 때는 소재 지번을 안 써요. 말을 구분하셔야 된다고. 전유 부분 건물 표시할 때는 소재 지번을 기록하지 않는다. 소재 지번은 어디서 이미 썼다. 1동 건물 표시할 때 다 썼다. 자, 그러면 요거는 전유 부분이 1층 101호 나왔고, 자, 1층 101호가 철근 콘크리트 조고 51.67제곱미터다 나왔고요. 그럼 1층 101호 소유자가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몇 번지에 대해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을 가지고 있을까? 위에서 얘기했죠. 몇 번지? 도곡동 위에 여기 위에서 여기 토지 표시했잖아요. 토지 아까 몇 필지 썼어? 1, 2, 두 필지 썼잖아요. 1번 토지가 몇 번지고? 100의 1번지고 2번 토지가 100의 2번 토지하고 토지 썼잖아요. 그럼 그 토지에 대해서 어떤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지 써주는 거라고. 그래서 요 대지권 표시란을 보시면 어떻게 써져 있죠? 읽어보세요. 여기 대지권 표시란. 전유분 표제부 밑에 쪽 대지권 표시란에 보시면 대지권의 종류 해놓고 뭐라고 써져 있어요? 1, 2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써져 있죠. 1, 2 소유권 대지권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 1번 토지하고 2번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1번 토지가 몇 번지? 100의 1번지. 2번 토지가 100의 2번지. 그거를 1년번호로 가르면서 써준 거라고. 그래서 1번 토지와 2번 토지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고, 그럼 소유권을 101호 소유자가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분 비율이 15,000분의 47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읽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구분건물, 집합건물 등기록의 구성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고 막 헷갈리고 막 하는데 자주 보셔야 돼. 지금 표제부가 나오고 밑에 갑구나 을구는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101호에 갑구도 있고 101호에 을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생략한 거예요. 예.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기록 양식은 구분건물 등기록 양식이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건물 등기록, 일반 건물 등기록 양식은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장. 그래서 2장은 여러분들이 등기기록 양식 위주로 해서 정리하십시오. 자주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3장으로 들어갈게요. 3장. 제목이 뭡니까? 등기 절차 총론. 등기 절차 총론. 여기가 이제 등기법에서 제일 중요한데, 등기의 일반적인 절차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등기는요, 처음에 신청을 해요. 등기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뭘 해야 된다?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럼 신청을 하면 등기소에서 받는다. 등기소에서 받는다고요? 받는 게 접수. 그래서 우리 지난 시기 접수는 언제 되는 거죠? 접수는 신청 정보가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을 본다. 그렇게 되고요. 그럼 접수됐어요? 그럼 무조건 등기돼요. 접수했다고 무조건 등기되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 등기가 적법한 신청인지 부적법한 신청인지 심사를 합니다. 누가 심사해요? 등기관이 심사해요. 등기관 심사해서 이 신청이 적법하면 받아줍니다. 이 신청을 받아줘. 이걸 수리라고 그래요. 뭐 한다? 수리한다. 그럼 수리가 되면 등기가 돼. 등기가 되는 거예요. 네, 등기가 되는데, 그 다음에 기록을 한다면요. 자, 현재는 수기로 하는 게 아니다. 현재는 등기에다가 등기관의 종이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전산 등기잖아요. 입력하는 거라고.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오타가 날 수도 있죠. 오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관이 시스템상에서 입력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훑어봐요. 최종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교합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교합. 등기 용어니까 입으로 한 번만 더 해보세요. 뭐 한다? 교합. 교합. 그러면 등기가 완료. 등기가 다 끝나는 거예요. 완료가 돼. 그럼 이제 이 등기가 다 됐는데 새로운 권리자가 나왔다. 새로운 권리자가 나왔다. 그러면은 권리증이 나오겠죠. 네? 등기 권리증. 우리 지난번에 등기필 정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등기가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절차라고.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서 신청부터 해가지고 뭐가 되고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심사되고 그 다음에 수리가 돼서 기록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하면 교합까지 하면 등기가 어떻게 된다? 완료가 돼서 이제 뭐가 나온다? 등기 권리증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입문서라서 조금씩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또 입문서라고 또 내용 안 하고 또 나중에 또 하고 하면 또 헷갈릴까 봐 처음부터 그냥 정식으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등기가 되는데 신청을 해도 등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 자, 심사를 했는데 이게 부적법한 신청이야. 그럼 등기를 거절해요. 등기관이 그것을 각하라고 합니다. 자, 등기가 안 되는 거. 등기관이 뭐 한다? 각하합니다. 각하. 그 다음에 이게 취하가 될 수도 있어요. 취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무엇을 신청을 취소시키는 거. 쉽게 말하면 신청을 취소하는 걸 뭐라고 한다? 취하. 자, 그래서 비정상 절차예요. 그래서 신청이 돼도 등기가 안 되는 경우는 두 개입니다. 등기 신청이 딱 출발을 했는데도 신청이 됐는데도 등기가 안 되는 것은 두 개라고. 뭐 아니면 뭐 각하 아니면 취하. 각하나 취하는 등기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다른 점은 각하는 등기관이 하는 거, 등기관이 각하하는 거라고. 거절하는 거 등기관이 각하하는 거고, 취하는 누가 하는 거? 신청인이 자기가 자진해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다른 거예요. 등기관이 각하하고 신청인이 취하하는 것이고. 되셨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등기 절차 틀이고, 그 다음에 처음에 등기가 시작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등기가 시작되는 방법은 자,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한 직권, 법원의 명령.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띄워보면 우리가 등기를 등기소에다 요구할 때 개인들이 요구하면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한다? 신청 이렇게 부르고요. 신청. 그다음에 관공서가 요구하면 촉탁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촉탁. 그래서 신청이나 촉탁은 똑같은 건데 성질은 같은 건데 표현만 다른 거예요. 주어가 주체가 요구하는 사람이 개인들이면 신청, 관공서가 요구하면 촉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요거는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신청주의 원칙. 신청주의 원칙. 자, 그 다음에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되는 게 있다.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하는 등기가 있고요. 법원에서 명령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신청주의 예외. 예외. 예외는 반드시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신청주의 원칙의 파생 원칙이 책이 없는 거 한다고 또 싫어하는 분들 계시던데 어차피 다 할 건데 그냥 틀을 보여줘야 되니까 틀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임의신청, 그 다음에 공동신청, 그 다음에 당사자 신청. 그래서 예외가 법에 규정이 있으면 예외도 있는데 이게 신청 의무. 이게 단독 신청. 자,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첫째, 등기는 신청해야 해주는 게 원칙이다. 등기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 신청해 주는 게 원칙이다. 이게 무슨 주의 원칙? 신청주의 원칙. 그럼 신청을 하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돼요? 등기를? 언제까지? 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받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다고 할게요. 그럼 상속 등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네? 언제까지? 아무 때나 해도 돼요. 10년 뒤에 해도 돼. 6개월이면 세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세금이고 상속세 신고하는 거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등기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 등기부에다가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내 명의로 옮기는 거. 등기. 무슨 등기? 상속 등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거 없다고. 세금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그런 건데 지금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 등기 언제까지 그런 거예요? 없다. 하고 싶을 때 하라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이게 뭐예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이게 한자로 뭐예요? 이미. 마음대로 하라고요. 예. 마음대로 하라는 게 뭐예요? 이미.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그게 무슨 신청? 이미 신청이죠. 이미 신청이 원칙이에요. 원칙은 언제까지 하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원칙은 뭐라고요? 이미 신청이 원칙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투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상속은 의무가 없죠. 매매했다. 매매는 60일 이내에 등기해야 돼요. 항상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것들만 뭐가 있는 거다. 뭐가 있다. 신청 의무가 있다고. 그럼 이쪽은 예외인 거죠. 예외. 그럼 예외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규정이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칙이 있고 원칙과 예외의 관계는 원칙을 왜 정합니까? 원칙.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원칙을 정해둔대. 그러면 원칙을 정해두면 기준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때 원칙대로 하는 거죠. 다른 말이 없으면 무엇대로 하는 거고 원칙대로 하는 거고. 그럼 예외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할 때는 예외를 한다는 뭐가 있을 때 근거가 있을 때만 예외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원칙을 정해뒀어요. 원칙 정해뒀어. 그럼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잖아요. 예외는 꼭 뭐가 있어야 한다. 근거,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말이 없으면 다 임의 신청이에요. 근데 예외는 뭐가 있을 때만 규정이 있을 때만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는 우리가 매매를 생각해 볼게요. 매매했어요. 그럼 매도인하고 매수인 양쪽에서 같이 신청해야 돼. 등기를 양쪽에서 같이 신청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공동 신청의 원칙이요. 공동 신청은 양쪽이란 뜻이에요. 두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누구께 누구 거로 바뀌죠? 아버지께. 자식한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주는 쪽이 아버지, 돌아가신 피상속이고 받는 쪽이 상속인이죠. 양쪽에서 신청할 수 있나? 할 수가 없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상속 같은 것은 한쪽에서만 신청한다고.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원래는 양쪽 공동 신청이 원칙이지만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옛날에 돌아가셨다 치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지금 형제가 2명이 있어요. 그럼 이 형제가 같이 상속받는 거죠. 2명이 같이 상속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 형제가 2분의 1씩 받는 거라고. 반분씩 해서 얼마씩? 2분의 1씩. 그럼 이 형제가 같이 상속 등기를 신청해요. 2명이 상속인 2명이 같이 신청한다고. 공동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라고. 개념을 잡을 때 공동이라는 말은 두 사람이 신청한다 이 뜻이 아니라 양쪽. 반대 개념이 있어요. 양쪽에서 신청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동 신청. 그럼 형제 2명은 받는 쪽이잖아요. 사람이 둘이라도 한쪽이죠. 한쪽이면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네, 그럼 우리가 최초의 등기가 보존 등기예요. 최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등기법은 자꾸 들으시면 자꾸 좀 쌓일 거예요. 최초의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한다. 여기까지 들리세요? 네, 그럼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럼 보존 등기. 그럼 공동 신청일까? 단독 신청일까? 단독이죠. 뭐 주고받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럼 건물 지은 사람이 단독 신청하는데 건축 주가 두 사람 공동일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이서 같이 하나 건물 지을 수도 있다고. 되었습니까? 그럼 두 사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해. 공동, 단독. 단독이라고.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해. 사람이 10명이라도 단독 신청의 개념입니다. 이제 개념 잡으시면. 그래서 공동이라는 것은 양쪽에서 같이 한다 이런 얘기고 한쪽에서 한다는 것은 단독 신청. 그 다음에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 당사자. 여기서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민법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 행위를 한 그 사람이 뜻이에요. 자, 매매를 했어요. 그 매매한 사람이 누구죠? 판 사람, 매도인, 산 사람, 매수인. 그럼 등기 신청도 매도인, 매수인이 신청한다고. 그럼 등기 신청 누가 하는 거다? 당사자. 그 매매 계약한 당사자가 합니다. 근데 그 매매한 당사자 말고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도 있다고. 그럼 당사자 반대말이 뭐예요? 제3자잖아요. 당사자 반대 제3자. 여기서 말한 제3자는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도인, 매수인 말고 다른 사람 법무사가 신청할 수 있나? 법무사한테 맡겨서 대리 신청할 수 있고 민법에서는 대리인이 당사자 범죄에 들어가는데 등기법에서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면 다 제3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요. 채무자 이런 사람이 안 하면 채권자가 대위 신청에 한도 가능해요. 대위 신청. 그 다음에 매도인이요. 돌아가셨어. 매도인이 계약해놓고 돌아가셨어. 갑자기 잔금 치르기 전에. 그럼 상속인이 대신 등기 신청하면 된다고. 그럼 당사자는 누구죠? 아까 매매 당사자는 매도인이잖아요. 그럼 등기 신청 매도인이 해야 되는데 돌아가셨어. 그럼 매도인이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상속인 같은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 승계 인에 의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틀이 그렇게 돼요. 그럼 시험에 어느 쪽이 잘 나올까요? 예외인 게 잘 나와요. 매년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요새 문제 추세가 옛날에는
요렇게 테마 하나에서 한 문제, 요렇게 문제 나온다고 단독 신청 한 문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냈는데 테마별로 냈는데 요새는 한 문제에 이게 다 들어가요. 문제 하나에 지문에 이 내용도 있고 이 내용도 있고 이 내용도 다 들어간다고 종합 문제로 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이게 예외인 거고. 그다음에 신청을 할 때요. 신청을 할 때 우리가 말로는 신청이 안 돼요. 신청은 일정한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정보 제공. 정보. 이 정보가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예요. 그래서 신청을 할 때 뭘 제공해라? 정보를 제공해야 돼. 이 정보 하면은 이게 전산 등기로 바뀐 다음에 이제 나온 용어인데 말이 어려우면 서라고 읽으시면 돼. 서면.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시면 등기소에 가서요. 서류 내요. 신청서 내. 신청서를 뭐라고 하냐면 신청 정보. 신청서를 뭐라고 한다? 신청 정보. 그럼 신청서만 내는 게 아니라 첨부 서류도 있겠죠. 인감증명서도 내고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것도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신청서 말고 또 첨부되는 서류를 뭐라고 한다? 첨부 정보 그래요. 그래서 등기를 신청할 때 뭘 제공해라? 정보를 제공해라. 그럼 정보의 종류는 두 가지. 무슨 정보? 무슨 정보?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 그럼 이것을 어떻게 낼까요? 신청 방법. 방법은 두 가지. 직접 등기소에 가서 내는 방법. 방문 신청. 인터넷으로 등기 신청하는 거. 전자 신청. 그래서 방법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문 신청할 수도 있고 전자 신청할 수도 있고. 자, 그럼 이렇게 내요. 그럼 받아요. 받죠. 그럼 이제 뭐가 되고? 접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제가 밑에 쭉 쓴 게 다 이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전체 등기 절차 중에서 흘러가는 것 중에서 신청 얘기가 80%입니다. 아까 처음에 뭐하고? 신청하고 그 다음에 접수되고 심사, 수리, 기록, 교합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신청이 내용이 80%라고. 그럼 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원칙은 마음대로 하는 거다. 임의 신청이라 원칙은. 하고 싶으면 하는 거라고. 무슨 신청? 임의 신청. 언제까지 하라 그런 말은 없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하는 거다. 신청을 할 때 원칙은 양쪽에서 같이 신청하냐고.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다. 원칙은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다. 근데 예외적으로 언제까지 하라고 하는 의무가 있는 등기도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도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 말고 제3자가 신청하는 등기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할 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신청을 할 때 그냥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해야 돼. 신청서도 내고 첨부서류도 낸다.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내는 거예요? 직접 등기소에 가서 서류로 낼 수도 있고 그게 방문 신청, 인터넷으로 파일로 보낼 수도 있다고. 무슨 신청? 전자 신청. 이렇게 진행된다. 되셨습니까? 요 얘기들을 이제 앞으로 하실 거예요. 이렇게 틀만 먼저 잡아 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입문서라서 내용이 중간중간 이가 막 빠져 있습니다. 전체 틀은 이겁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388페이지에 목차만 보고 갈 거예요. 내용은 좀 이따가 다시 살 붙일 겁니다. 자, 맨 위에 제목이 뭡니까? 파란 1번에 신청주의 원칙. 그럼 신청주의 원칙이 들어가는 게 뭐죠? 두 개죠. 신청주의 원칙이 들어가는 게 두 개잖아. 무슨 신청, 뭐하고 뭐요? 당사자 신청 등기하고 관공서 촉탁 등기. 밑에 목차 두 개 보이세요? 신청주의 원칙이 들어가는 게 진한 1번이 당사자의 신청, 2번이 관공서의 촉탁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큰 파란 2번 신청주의 예외. 그럼 뭐 나올까요? 등기관의 직권 등기 나오고 그 다음에 법원의 명예한 등기. 둘 나누시겠습니까? 네, 둘. 신청주의 원칙이 들어가는 게 뭐랑 뭐? 당사자 신청하고 관공서 촉탁. 그 다음에 예외적인 등기가 등기관의 직권 등기하고 법원의
명예에 의한 이게 둘둘 나눴고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신청 적격은 좀 이따 할 겁니다. 넘겨보시고 390페이지에 밑에 쪽에 390페이지 밑에 쪽에 파란 2번 등기 신청의 당사자 해가지고 1번 무슨 신청주의? 공동신청주의.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에요. 오른쪽 페이지에 밑에 쪽에 양가로 2번 제목이 뭡니까? 단독 신청의 특례. 원래는 공동신청이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예, 그거 공부하시는 거. 넘겨보시면 파란 3번. 누구에 의한 신청? 제3자에 의한 신청에서 원래는 당사자가 하는 건데 제3자가 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아까 1번이 돌아가시면 자식이 대신 신청하면 된다 그랬죠? 예, 상속인에 의한 등기 이런 말 나왔고 오른쪽에 양가로 2번 대위 등기 이런 말이 나오고요. 대리 등기는 지금 입문서라서 없네요. 예, 대리도 있습니다. 원래는. 자, 그다음에 넘기시면 394페이지 제목이 뭐예요? 지금 이거 읽으면서 지금 어디쯤 오는지 보이세요?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예, 그 다음에 제목이 뭡니까? 394페이지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 여기네요. 신청할 때 내야 되는 거 뭐하고 뭐 내라.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 내야 되는 서류들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 뭐 인감증명서 막 이런 거 공부할 거라고.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 그래서 쭉 나가는 거죠. 쭉 나가서 자, 그 다음에 401페이지 쭉 나가서 401페이지 가면 파란 4번 오른쪽 제목이 뭐예요? 신청 방법. 아까 여기까지 온 거라고. 신청 좀 첨부 좀 쭉 냈어요. 예, 그럼 이제 방법은 방문 신청할 수도 있고 전자 신청할 수도 있다. 그거 나온 거죠? 예, 파란 방문 신청, 전자 신청. 넘겨보세요. 자, 아까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433페이지 신청이 되면 이제 뭐가 되고 이제 접수 얘기가 나오죠? 예, 접수.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접수 받고 나서 뭐 한다? 맨 위에 심사한다. 예, 심사하고 심사했는데 부적법하면 각하는 등기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취하할 수도 있다. 철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신청에 취하 이런 얘기가 나오네. 그 다음에 이의제기는 이제 나중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뭡니까? 지금 입문서라서 그냥 살짝 목차만 나온 거예요. 6번 뭐가 됐습니까? 등기 실행. 여기하고. 그 다음에 교합을 하면 등기가 완료돼. 그래서 권리증에 해당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 한번 보셨죠? 등기필 정보.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게 3장입니다. 전체 한번 흐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쉬셨다가 이제 앞에서부터 다시 389페이지서부터 이제 다시 할 거예요. 살을 좀 붙일 겁니다. 틀 먼저 보신 거예요. 칠판은 지우지 마시고요. 좀 쉬었다 볼까요? 쉬었다.